오늘은 목요일에 만나는 최재형 목사의 오마이갓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의 오마이갓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늘 모닝콜도 나오셨는데 예. 이른바 두탕 뛰시는 목사님 피곤하시겠어요. 자, 아무튼 완연한 가을 기분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 시작되는데요. 목사님 이 긴 연휴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예, 글쎄 저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네. 가만히 좀 작업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서 외롭게 보낸다고 초청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초신님이 강원도 인제를 가자고 저를 막 꼬드기셔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1박 2일로. 지난주에는 이만희 찾는다고 같이 갔다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거기도 재밌었습니다. 예, 이만희가 거기 갔다는 숨어 있는 곳. 예, 정보를 입수하고 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밖에. 절대 안 나오지. 그게 나오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번 주 가장 핫한 뉴스 하나는 정부 조직 개편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검찰개혁에 따른 검찰들의 반발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목사님, 이 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원대 복귀 시켜달라면서 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 목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그 특검이 왜 특검입니까? 특별한 특별한 그 검찰 조직 일시적인 한정적인 조직이라서 특검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바뀐 이런 국회 통과된 검찰청 해체 이거는 사실 굳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괜히 자기들이 이제 그 존재감을 부각하고 특권 의식 그리고 우월 의식의 발로로 그런 집단 행동을 하고 입장문을 적어서 이제 김건희 특검에게 제출을 한 이런 행동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국민들의 염원이나 갈망은 지금 김건희의 모든 범죄 혐의 사실이 낱낱이 밝혀져서 응당한 처벌을 받는 걸 원하는데 지금 사실 제가 볼 땐 30%에서 40%뿐이 밝혀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지어는 숨겨놓은 그 컨테이너 짐 하나도 지금 안 찾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못 찾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찾으면 그런 상황인데 뭐 수사 기소 분리 명분으로 이제 뭐 정보조직법이 이제 개정되고 검찰청 해체돼서 자기들은 이제 특별히 이게 모순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이제 빨리 이거 조속히 마무리한 후에 원대 복귀하고 싶다. 각자 파견된 기소청이든 글로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특검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그런 입장문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 수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래도 진행은 되긴 될 거지만 적극성은 열정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뭐 가고 싶다는 놈들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아무튼 좀 속상합니다. 그런 놈들 보면. 근데 이제 현재 특검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작동되는 프로세싱이 바뀐 법령대로 한다면 지금의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현재 그런 어떤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 이 검찰들 하는 행태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 1년 유예 기간이 있는데 더욱 검찰개혁에 더 진보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극동방송 앞에 가서 김정한 목사 특검 출두 촉구한다 뭐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요. 이 기자회견 열게 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이 해병대 전우회하고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연대하면서 김정한 목사 구속 때까지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각오이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김정한 목사님이 최상병 구명 로비 그 통로 역할 로비한 그 정황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전화 통화하고 통화 기록 숫자 뭐 어떤 내용까지도 지금 밝혀졌는데 그러면 목회자라면 또 한국교회 원로라면 한국교회 지도자라면
당당하게 나가서 자기는 죄가 없다며 그렇죠. 죄가 없으면 가서 죄 없은 걸 밝히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그렇죠. 소환 다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며칠 전에 또 특검이 또 이제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기특한 게 우리 정원철 회장, 예비역 해병대 전후회, 맞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에 11개 지사가 있어요. 극동방송. 전국에 11개 지사 앞에서 그 해병대 예비역 전후회가 전국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1인 시위나 2인 시위를 그 앞에서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본사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철주야.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움직이고 저도 이제 같이 공조하자 하고 하는 의미에서 같이 이제 지난주 주말부터 백은종 대표님하고 서울에서 우리 촬영팀도 가서 같이 기자회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가서 당당히 밝히면 되는데 뭐가 무서워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가 있으니까 거부하는 거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명언을 명심하셔가지고 사이비 종교 교주도 특검을 출두하는데 그렇죠. 왜 정통교회 목사가 특검을 출두 안 합니까?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은 정말 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행동을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 모든 역대 정권, 심지어는 우리 민주정부 정권까지도 좌우를 막론하고 결탁을 하고 이렇게 아주 그 자기의 수건 사업을, 자기의 극동방송 수건 사업을 정권과 유착하면서 자연스럽게 다 해결을 해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국이 전국에 11개가 있다는 게 그 정도로 부를 축적하고 독재적인 그런 그 회사 운영 시스템으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오너가 이렇게 해왔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매일같이 이제 해병대 전후회가 가서 시위를 하니까 자기간에는 이제 기발한 발상을 한 겁니다. 음료수를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위 현장에 나눠주면서 오히려 더 그걸 화를 촉발을 했어요. 그 발언들이. 정원철 회장이 목사님 그 독실한 순복음교회 교인이거든요. 정원철 회장도 35살인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특검에 나가 주십시오 하니까 너 몇 살이야? 저 35살입니다. 나는 91살이야. 이따 소리는 하고 예배를 드려달라면 내가 나가지. 특검 측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하면 나가지. 그건 한학자가 동정녀 발언한 것보다 더 아주 악질입니다. 그게 특검이 할 일이 없어서 김장한을 불러서 뭐 예배를 드립니까? 특검이 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따위 소리 하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는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방송국 안으로.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 이전에 상식이 되지 않고 상식이 갖춰지지 않았다. 노망이 들었다 이렇게 저는 봐지고요. 이 김장한 목사가 특검에 출두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날까지 우리 서울의 소리와 해병대 예비역 전후회가 또 다른 또 군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연합해서 촉구를 할 예정이다라는 걸 밝히고 싶습니다. 그 해병대가 이제 개병대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그 6.25 전쟁 중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서울 수복에 앞장섰다고 해서 이제 개병대 10개자에서 개병대로 시작한 건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개처럼 군다고 정말 개병대 얼마나 사악하면 전두환하고 싹스핀 요리 먹으면서 그 12.12 뭐 30주년, 40주년 이걸 하면서 카카카카 하면서 그러면서도 막상 5.18 광주 그 항쟁 희생자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손을 잡아주거나 기도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그 교도소에 있을 때 20년 구형받았다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면서 막상 이제 쌍용 자동차 그 희생자들 또 용산 참사 희생자들을 찾아가거나 손잡아주거나 기도해 준 적은 없으면서
이명박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네. 또 박근혜가 세월호 때문에 또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까. 예, 힘들다고 했을 때 찾아가서 면담을 해주면서 그리고 위로해줬으면서 막상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은 아주 정말 권력 유창형 그런 기회주의적 목사로 지금까지 군림을 해왔고 그렇게 한국교회 지도자를 자처하고 미국에 연줄이 있고 국내 정치인들 유력한 기업인들 연줄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거 물거품입니다. 화무는 11홍이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고 아무리 목사가 지가 농간을 부리고 자기 주변의 권력자들을 뭐 미국과 한국에 내세운들 그가 평생 뿌려놓은 씨앗이 있고 주머니 속에 송곳이 안 삐져나오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개병대 얘기하다가 좀 나갔는데 그 10개자 그래서 꼭 열어서 김장한 목사 그 특검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개병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개병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따라 배우겠다고 하는 목사들 이렇지 못한다면 그 목사들부터 저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트럼프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 갖고 있다고 탁 하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에이펙 회담 앞두고 이제 혹시 한국에 왔다가 김정은 만나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북미회담 이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트럼프가 내색은 안 하지만 내색을 한 적도 있고 노벨 평화상을 반드시 염두에 둔 거 맞고 뭐 다른 데서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뭐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뭐 중동 전쟁이고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또 악수하고 회담하고 이러면 그나마도 이제 또 이제 지난번에 저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가 받은 것처럼 또 그 이후에 또 뭐 이렇게 지도자들이 받은 것처럼 아마 이렇게 이제 노벨상을 염두에 두고 더 적극성을 띄우는지는 몰라도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그런 기자의 질문이 있으니까 다른 때 같으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만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뺐어요. 비핵화라는 얘기를 빼고 아무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백악관 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고무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또 며칠 어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논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평화 공존을 위해서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펙 경주 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지의 여부는 사실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희박하다고 보지만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주선하겠다는 얘기까지도 했어요. 실제로 워딩이. 그렇기 때문에 미주시이긴 하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그 한 라인에 작동되는 거는 확인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측에서는 그렇게 가벼이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행동은 안 하리라고 보고요. 제 판단에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라인이 계속 가동되고 있고 만나려고 노력은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만큼은 그 부분만 인정해주고 트럼프의 역할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은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주도 우리 목사님의 놀라운 이야기 오마이갓 기대하면서요. 이번 주는 기도 제목 대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추석 명절 잘 보시라고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추석 지나면 또 이게 구 뉴스가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올드 뉴스가 돼서 내가 이 멘트만 하고 우리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바지를 거꾸로 입고 출두했을 때 그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제가 소스 제공해 준 거거든요. 남녀오랜교 교리 중에 거꾸로 입은 그거를 내가 사실은 리얼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제
그냥 이제 뭐 입학으로 네, 네. 치부하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했는데 네. 사실은 그 윤석열 김건희의 무속 열전 네. 네, 서울의 소리 김현장 네. 프로에 나와서 내가 그거를 제작한다고 하는 기획 의도를 밝혔고 영국의 BBC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김건희 윤석열의 무속 열전 모든 무속인들과 컨택한 거를 나중에 제가 이제 밝히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던 사건이다. 네네. 출처는 저였다라는 걸 밝히고 싶고, 예, 저의 기도 제목은 이제 올해 안에 통일과 관련된 남북 문제에 관련된 책을 집필 중에 있는데 그 집필 작업이 너무 많은 일정 때문에 더디고 있는데 올해 안에 제 책이 잘 출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우리 최재형 목사님 또 명절 기간 이 책 또 출간하는데 열심히 하기 지금 일하고 계시다니까 여러분들 이 책 출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통할은 다음 주 추석 연휴 좀 쉬고요. 10월 10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또 최재형 목사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